반갑습니다. 엄지호입니다. 더 뮤지엄의 8번째 에피소드는 무려 85개의 질문을 받은 현영현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무려 3번의 녹음에 걸친 막대한 분량을 현영현 게스트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꽉 채웠으니까요.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녹음이 시작된 겁니다. 와, 대박. 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맞아요. 함께 해주신 분은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16학번 국제통상 전공하고 있는 현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모로 특별한 에피소드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라이브 하고 있는 시간이 금요일 오전 9시, 원래는 9시였는데 지금 9시 반을 좀 지나고 있는데 일정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가능한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지금 요즘 최근까지의 에피소드를 제가 자꾸 저녁에 녹음을 하는데,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뮤지엄.wave 들어가시면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볼 수 있는데 최근 에피소드 한 3개가 다 녹음할 때 너무 피곤했다, 저번보다 더 피곤했다, 이번에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녁에 녹음을 하면 이게 너무 프로답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맞아요. 그 원인 제공자 중에 저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몇 번째 에피소드였죠? 5번 에피소드 했을 5번이었던 때. 것 같아요. 김원교 씨. 네, 그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너무 피곤해서 말을 잘 못한 것 같다의 친구를 담당했던 분이 현영현 씨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라이브에 출연하게 되면 꼭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못한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죄하는 의미로 제가 살고 있는 송도까지 이 아침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심지어 이번에는 녹음을 보통 기숙사나 그런 곳에서 하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세미나룸을 대여를 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스튜디오 같은 느낌도 좀 나고. 맞아요. 그래서 자주 애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영현 씨의 오늘 팟캐스트 분량이 약간 걱정될 정도예요. 지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질문도 너무 많고 준비도 너무 많이 해오셨어요. 또 열혈 시청자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또 이렇게 열혈 시청자분들이 이 팟캐스트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폭발하셔가지고 진짜 열정 만수르가 되셔서 엄청 많이 준비해 오세요. 그럼요. 좋아하는 걸 망칠 수 없죠. 내가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셨지만 이제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현영현, 직업 학생 / 휴학생, 인스타그램 요요나, 생년월일 1998년 7월 9일. 이름이 현영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나요? 발음하기 너무 힘들다. 네, 정말 많이 듣고요. 제가 엄청 오래 알고 지냈지만 한 번도 현영현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으세요? 너무, 발음도 너무 힘들고 애초에 성을 붙여서 사람을 부르지 잘 않는데 너무 힘들어요, 발음이.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뭉개서 영현아 이렇게. 지호 씨가 그래서 저를 영영이라고 맞아요, 불러요. 그게 편하니까. 맞아요. 발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된 질문이 인스타그램이 요요나인 것도 약간 그런 발음에서 나온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조금 짧게 나갔다시피 제가 가나에서 살았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엄마가 영현아 이렇게 듣는 거 부르는 걸 듣고 영현아 이렇게 따라하는 게 요요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쓰기 좋겠다 나중에 해서 인스타그램 아이디 정할 때 이걸 쓰게 됐죠. 되게 좀 비하인드가 있어서 더 귀여운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특히 외국 분들은 한국어가 모음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근데 외국어는 해봤자 막 발음 해봤자 10개?
아이에우 뭐 이런 식인데 한국 분들 이름에 모음이 좀 복잡한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히 이렇게 이런 흐이 절대 못해요. 아니면 뭐 현을 정말 발음을 진짜 못하시고 저는 이제 요르단에서 살다 왔잖아요. 아랍어는 모음이 3개예요. 아, 이, 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저는 그러니까 지호잖아요. 근데 아, 이, 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아, 이, 우 하나를 골라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호가 없어요. 지는 있죠. 호가 없잖아요. 그 지후였어요 저는. 아니면은 그냥 영어 이름 쓰거나 요셉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동생은 더하죠. 동생은 지현이잖아요. 그쵸. 현은 그 비슷한 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 우 중에 제일 비슷한 한으로 바꿔가지고 지한이라고 말을. 저희 언니 이름도 지연인데. 맞네요. 네, 그래서 저희 언니 이름은 지지로. 지지로. 지지요. 네. 지지유나. 귀엽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현영현 씨를 새내기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아시다시피 뭐 지금 98년생이라고 하면은 네. 아무 생각이 안 드시겠지만 그때 기준으로는 진짜 어린 거였어요. 맞아요. 진짜 어린 거였어요. 저희 막 찜질방 못 가고 맞아요. 새내기 때 그랬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새내기가 01년생인가요? 지금 01년생 분들이 성인이시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20살 만 20살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 지금 새내기 기준으로 네. 지금 빠른 02년생인 거예요. 완전 애기잖아요. 완전 애기였다. 그래서 동아리 같은 거에서도 저랑 영현 씨를 보고 선배들이 너네 98년생이야? 이러면서 이 감탄을 금치 맞아요. 못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많이 즐겼었죠. 네. 저는 그래도 빠른 98인데 영현 씨는 그냥 98년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을 때 웬만하면 제가 막내, 영현 씨 있으면은 영현 씨가 무조건 막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요거는 이제 겉핥기 정보들 잠깐 훑어본 거고 이제 좀 본격적인 흥미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은 네. 학력이 있는데 제가 인스타에 또 올려드렸다시피 가나에서 맞아요. 몇 년 사신 거죠? 제가 한국을 15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간 게 98년도 8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후 한 달 때. 그러네요. 방금 생일 98년 7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생후 한 달 때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98년부터 15년도까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네. 몇 년이죠? 대략 막 17년, 18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까지라고 네네. 얘기를 해서 거의 평생이라고 그쵸. 해도 제가 지금 23살인가요? 저희는 23살이죠. 23살인데 이제 한국에 5년 전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18년?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유학을 왔다고 고향은 가나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게 뭐였는지 혹시 그게 기억이 나나요? 좀 옛날이긴 하지만. 일단은 가장 제가 주변에도 얘기를 좀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여유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뭔가 항상 어디 바쁘게 가고 있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럼 나는 사실 왔을 때 저희가 입학 전까지는 할 일이 없어요. 한 6개월을 저는 놀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맞아요. 그 결과가 발표가 일찍 나니까. 졸업이 저는 5월 말이었고 네네. 이제 뭐 입시 준비가 7월 그러고 결과가 뭐 9월 10월에 난다고 해도 3월에 입학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을 잘 활용은 하지 못했지만 네, 전 정말 하는 거 없이 막 놀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은 너무 바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던 언니가 대학생이었잖아요, 당시에. 근데 언니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바쁘지? 왜 이렇게 사람이 여유가 없어진 것 같지라고 그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본인은 어떤 것 같나요? 저도 똑같이 그 길을. 그러면은 제가 질문들 중에 좀 흥미로워서 기억이 났던 게 그러면 한국인스럽다? 한국인 같다? 뭐 되게 so Korean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나요? 쓰면은 좀 어떤 그런 뉘앙스로 쓰는 것 같나요? 좀 막 여유가 없다 이런 뉘앙스로 쓰는 것 같나요?
많이들 말하는 그 빨리빨리. 맞아요. 빨리빨리해서 진짜 막 so current. 왜냐면은 저희가 막 식당을 가잖아요. 가나에서 뭐 3-40분 기다리는 건 그냥 일상이었어요. 근데 한국은 너무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가 1시간 이내로 가능한 식사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와, 진짜 빠르다. 근데 사실 그거에 적응을 해버렸죠. 맞아요. 그러면 저 같아도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면 제 고등학교 때 알던 친구가 너 너무 한국인 같아졌다라고 말하면은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빨리. 그리고 좋게 생각하면 좀 일처리 빠르고 빠릿빠릿하고 좀 목표 지향적인 그런, 나쁘게 말하면 좀 여유 없고 좀 되게 바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침인데도 라이브를 봐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4분이나 보고 계시는데 그러네요. 책임감을 가지고 좀 편했었는데 가볍게 시작했다가 좀 책임감을 가지는 모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넣었으면은 교환학생 관련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교환학생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냥. 좋아요.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교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되게 막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시기적으로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많은 그러네요. 교환 그 일정 자체가 좀 취소가 됐어요. 맞아요. 취소가 되거나 이제 가셨던 분들이 중도 이제 복귀를 하시거나,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사실 얘기할 수 있는 주제로 적합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네네. 사실 교환이 제 인생 지금의 저에게 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약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봐도 전 너무 좋고요. 이제 네네. 이후에 이 모든 사태가 조금 해결이 된다고 하시면은 참고를 하셔서 또 교환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음향에 대해서는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본인 소개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거기에 꼭 들어갔던 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랑 영현 씨는 1학년 때 음향 동아리를 같이 들었었어요. 근데 음향 동아리라는 게 사실 생소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맞아요. 음향 같은 거를, 음향을 배운다는 개념 자체, 그냥 음악은 듣는 거 아닌가? 그런 독특한 동아리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저희가. 맞아요. 네, 그랬는데 확실히 그래서 이 팟캐스트도 어찌 보면은 음향의 한 갈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팅하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냥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런 게스트분들이 많은데, 이제 영현 씨는 대충 구조랑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아니까 요거는 엿다 끼운데 요거는 그럼 이런 식으로 채널 막 전문 용어 써가면서 그럼 이 채널에 연결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게 되게 반가웠어요. 저 너무 반가웠던 게, 사실 이제 교환 학생 이후로 케이블 만질 일이 없었어요. 이제 음향적인 부분 만질 일이 없어서 이제 까먹는 것 같고 좀, 그래서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렇게 나마 좀 만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선정리 중요하죠. 맞아요. 음향하는 시간에 한 10%는 선정리하는데 보내지 않는가 싶은데, 음향 동아리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도 선 많은 법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근데 가장 유용한 정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실생활에서 많이 쓰게 되는 기술이 선 많은 법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때 동아리에서 배웠을 때. 근데 정말 그때 제가 음향 동아리를 듣지 않았다면 사실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할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러니까 원리는 다 아시죠. 이제 마이크는 소리 들어가는 곳, 녹음기는 녹음되는 곳, 이어폰은 소리 나오는 곳, 이거는 다 아시는데 그때 배웠던 음향에 관한 그런 기본 지식이 없었으면은 팟캐스트를 진행할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이거 연결할 줄이야 알지. 전 그래서 그때의 음향 동아리가 더 뮤지엄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있네요. 그때 대표님이 첫 번째 에피소드 게스트였던 이하정 씨입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음향 얘기하다 왔죠. 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훑어봤는데 지금 저희가 자기소개서만 훑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딱 알려드릴게요. 질문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봤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영현 씨가 물론 이게
링크를 하긴 했지만 제 인스타그램이었고 현영현 씨를 태그해서 이렇게 이 친구입니다. 뭐 가나에서 얼마 살다 왔고 음향 관심 있고 뭐 교환학생 갔다 왔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라고 올렸는데 이제 현영현 씨 지인분들이 그거를 이제 현영현 씨가 남겨놓은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질문을 엄청 많이 남겨주셨는데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개수가 두근두근. 제가 스크린샷으로 찍으면은 제가 아이폰을 써가지고 화면이 작아서 6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스크린샷이 14장이 나왔어요. 그 몇 개예요? 84개? 그럼 그죠? 네, 84개. 84개 맞죠? 644. 네, 맞네요. 네, 84개. 맞아요. 84개. 와. 그리고 마지막 장에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가 나머지가 있었던 거예요. 85개 질문이.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사실 1분에 하나씩 해도 하나에 1분씩 대답해도 85분 걸리는 거라서 좀 자체적으로 정해서 네,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늦게 올린 편이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너무. 그래서 지금 1부 시간이 아직 끝나려면 조금 남았는데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질문을 대답을 해야지 답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걸 다 대답하려는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가는 저희가 여기를 예약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한번 질문들을 시작해볼까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행을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다녀온 나라들 한번 대충 몇 개만 훑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쨌든 갔던 나라들은 지금 제가 적어봤을 때 17개였어요. 17개국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이랑 가나를 포함해서 17개국이니까 한 15개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캐나다, 뭐 사이프러스, 체코, 독일, 스페인, 이태리, 파리, 미국, 멕시코, 인도, 폴란드, 또 뭐가 있더라? 안도라, 포르투갈 등이 있네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17개국인데 지금 나이가 23살이시니까 1년 반에 새로운 나라 하나씩은 가보신 셈이네요. 그 와중에 가나에서는 17년을 사셨으니까. 맞아요. 가나에서는 거의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수의 나라들인데 추천하는 여행지를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추천하는 여행지 사실 스타일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좀 인상이 깊었던 데가 안도라라고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진짜 조그만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페인에서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네, 정말 조그만 나라고 사실 스키를 좋아하면은 가장 좋겠지만 이제 스키에 적합한 약간 그런 걸로 관광을 가면 가장 적합한 나라긴 한데 스페인을 가셨다가 특히 바르셀로나 쪽에서 가까워요. 바르셀로나에서 나 좀 볼 거 다 보고 조금 질렸다, 좀 다른 거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안도라를 가시면 돼요. 안도라를 가시면 그 나라에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세금 가격이 없어서 더 싸요. 전국에서요?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스페인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길 가서 돌아오실 때 장을 많이 봐오세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랑 이제 친구 가족분들이랑 같이 갔는데 뭐 놀고 오는 길에 이제 큰 마트를 들려서 장을 엄청 봐왔던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나라, 좀 안 가본 나라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거기 가시면은 좀 재밌어요. 약간 하루 이틀 정도만 해도 다 둘러보실 수 있어요. 스페인어 할 줄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못합니다. 조금 이제 욕만 배우는 것 같은데. 링크로 띄워드릴 에피소드 2번 맞아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이 에피소드 2번에 출연하셨던 황다은 씨가 라틴 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되게 오래 살고 오셨는데 그분이랑 얘기를 할 때마다 스페인에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원래도 제가 언어를 좋아하지만 스페인어를 꼭 배워보고 싶었었는데 황다은 씨가 좀 자극이 돼가지고 스페인어를 공부를 하는데 스페인어가 진짜
쉽거든요. 음. 특히 영어를 할 줄 아시면은 오. 영어의 쉬운 버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한국 분들이 영어에 배우는데 투자하는 시간의 절반만 투자해도 스페인어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그래서 저는 지금 스페인어를 가끔 오.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듣고 이러는 중인데 스페인을 너무 가고 싶어요. 그 유럽 여행을 하실 때 물론 말하시는 분들마다 달라요. 맞아요. 어디를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가가 왜냐하면 너무 좋은 곳을 먼저 가면은 다른 곳이 실망스러울 수 그렇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항상 스페인은 무조건 후반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스페인은 워낙 그런 화려하고 또 그런 에너지 넘치는 곳이 많다고 해서 동의하시나요? 스페인? 너무 동의하고요. 제가 스페인을 2번을 갔거든요. 이제 처음 여행을 할 때는 혼자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실 스페인에서 사람들이 소매치기 조심해라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하셔서 그게 무서워서 정말 진짜 긴장을 너무 하고 다녀서 사실 처음에는 첫인상이 별로였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네, 왜 이렇게 힘들게 다녀야 되지? 막 부딪히거나 이렇게 살짝 뭐 해도 뭔가 이렇게 흠칫 놀래고 약간 그랬던 적이 있는데 2번째 이제 올해 1월쯤에 가서 제가 한 달 이상을 스페인에 있었어요. 제 친구 집에 지내면서 이때 좀 정말 여유를 가지면서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정말 좋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정말 강추드리고 가시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이 추천하는 여행지에 대한 질문은 스페인을 가고 그 다음에 안도라를 찍어라. 그럼요. 무조건 찍고 와라. 이거 제 버킷리스트에 꼭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추가를 하면 좋을 게 혹시 왕좌의 게임 알죠. 좋아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지로나라고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를 가면 그 촬영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이나 이제 그런 어떤 무슨 특정 에피소드에서 어떤 캐릭터가 이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하는 뭐 그런 장소들이 거기서 촬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가시게 되면 그 2곳을 들러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혼자 여행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행을 대부분 혼자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질문이 있는데 혼자 여행은 꽤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어떤 계기와 이유로 혼자 여행을 다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혼자 여행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휴학을 하고 가나를 갔는데 오랜만에 갔죠, 고향을. 근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할 일이 없고 이제 사실 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은 되는데 저희가 인터내셔널 스쿨이다 보니까 다들 뿔뿔이 있어서 사실상 만날 친구도 없고 심지어 그래서 거기서 알바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전에도 계속 알바를 한 상태로 가나를 가니까. 근데 가나가 이제 아프리카인데 지리적으로 은근히 유럽과 가까워요. 북아프리카 쪽인가요? 서부 쪽이라서 이제 위로 쭉 가면 이집트를 지나서 스페인을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유럽을 한번 이제 드디어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마침 저희 언니 부부가 이제 형부랑 언니가 사이프러스, 한국어로 키프러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거기를 시작으로 여행을 해야겠다 하고 그때 막 정말 즉흥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제 언니가 많이 도와줬죠.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언니 부부가 거기에 살고 있지 않았다면은 조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그쵸. 이제 딱 이게 첫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을 시작하니까 조금 더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확실히 여행 갈 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무 여행이 난이도가 진짜 2배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어디서 지내야 되는지, 어디가 맛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으니까 네네. 검색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찾아가는 것도. 그럼요. 그런 거 귀찮아서라도 아무데나 갔다가 잘못 찾아갔으면 기분 좋게 여행 갔다가 또 속상한 일 생기고 이러면 마음도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그쵸.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너무 좋고 혼자 여행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행을 원래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여행을 갔다 오면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행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여행을 갔다 오면은 특히 가면 누구랑 가겠어요? 친구랑 가거나 가족이랑 가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갔을 때 막 그냥 피곤하고 막 이렇게 둘러보면 좋긴 좋은데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이제 너무 심란해서 2학년 2학기 때 혼자 훌쩍 떠난 적이 있어요. 그냥 고속버스 타고 그냥 부산을 갔어요. 제가 혼자서. 네, 몰랐어요. 아마 2학년 2학기가 맞는 것 같은데 한 3학년 1학기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혼자 여행을 다니니까 제가 여행을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여행을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갔을 때의 그 스트레스를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같이 갔던 사람들이 여행 스타일이 좀 안 맞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도 그렇고 그리고 좀 저는 유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계획이 다 짜져 있는데 몰랐던 곳에서 엄청 좋은 이벤트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 명이서 같이 갔으면은 이 계획을 취소하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다 짜놨는데 근데 혼자 여행을 다니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창한 여행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막 그렇게 막 특색 있는 곳을 가고 막 엄청 멋있는 경치를 구경하고 이런 게 아니었는데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자고 싶은 데에서 자고 여러 명이서 다니면은 어디서 잘지 맞아요. 무엇을 먹을지 이거 하나하나 다 정해야 토론하고 맞아요.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나랑은 합의를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럼요. 진짜 찜질방에서 자고 싶으면 혼자서 자는 거고 좀 좋은 곳에서 자고 싶으면 좋은 곳에서 자는 거고 비싼 거 먹고 싶으면 비싼 거 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먹고 오늘은 그냥 대충 때우고 싶으면 대충 먹고 이러도 되니까. 그래서 요즘 또 혼자 여행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 이후로 혼자 여행을 했던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똑같이 그랬어요. 막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뭐 나가다 피곤하면 와서 좀 낮잠 자고 또 나가고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저도 그날 아침에 좀 계획을 정했던 편이라서 뭐 중간에 뭐 다른 데 가고 싶으면 가고 이래서 그 시간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었다. 뭐 해보길 잘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여행 얘기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밤새 할 수 있어요. 밤새 할 수 있어요. 정말. 사실 저희도 여행 얘기를 아직 많이 못 나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질문만 많은 게 아니라 이 질문도 부족할까 봐 싶어서 영현 씨가 지금 이 뭐라고 하지? 다큐멘터리를 뽑아오셨어요. 맞아요. 한 8, 9장이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적어놨던 걸 뽑아오신 거죠? 아니요. 어제 적기 시작했고요. 팟캐스트를 위해서. 그럼요. 이제 사실 사무실에 어제가 좀 한가했어요. 약간 겸사겸사 혹시나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때 가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좀 적어놔야겠다 하고 적기 시작했는데 이게 저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 여행을 다시 생각을 하게 하기도 했고 뭔가 좀 정리가 저 안에서도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 팟캐스트로 듣고 계신 분들은 못 보겠지만 이게 지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카메라에? 이게 원래 한 장에 있는 걸 2장에 뽑은 거예요. 2장에 프린트를 한 건데 이게 막 여러 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오셨어요? 저는 어제 좀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잠 좀 자고 아침에 나와서 30분 전에 준비했고 저 9시에 시작이니까 8시 반에 깨면 되겠지 하고 준비했는데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아닙니다. 너무 시청자로서 내가 갔을 때 망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이게 다 여행에 관한 건가요? 여행이 좀 대부분이었고요. 뭐 아까 말했다시피 15개국 정도가 되니까 분량이 좀 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 2장 정도가 교환학생에 관련한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궁금해서 뭐 저희끼리 나중에 3부 좋아요. 3부 하는 걸로 이따가 나중에 저 보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고민했어요. 약간 미리 보낼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딱 마침 시간이 50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이제 일부 평소와 다르게 이제 자기소개랑 수많은 질문들의 일부를 조금 커버를 했는데 그럼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이제 2부 순서로 이제 본격적인 더 많은 질문들을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쉬고 오겠습니다.
아. 아. 네, 그럼 저희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예. 네,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방대한 양의 질문들을 이렇게 하나씩 클리어 해볼 텐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전부 다 대답하겠다라는 목표는 세우지 않을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겹치는 비슷한 이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질문들도 많은 것 같아서, 하지만 최대한 많이 그리고 최대한 알차게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많다. 벌써 막. 아니 근데 한 초반에 있는 질문들부터 굉장히 강렬한 질문들이 누가 보냈나요? 다 같은 분들이 같은 분들이에요? 다 같은 분이 진짜 어려운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영현님에게 행복이란? 행복이란 그러네요. 막 쉬운 질문은 아닌데 네. 어렵죠. 엄청 어렵죠. 그냥 웃을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웃을 수 있는 거.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재밌는 거. 재밌는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가끔 이렇게 피식하고 막 웃게 되는 그런 약간 묘한 감동 포인트면서도 약간 웃음이 나는 그런 자식, 것들 약간 있잖아요. 이런 약간 그런 데서 행복감이 있지 않나? 행복감이 있지 않나라고 하면은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너무 사소한 걸 말하면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행복은 거창해야 되고 어떨 때 행복을 느끼세요? 그러면은 내 꿈이 실현되고 자아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사실 행복의 기준이 사소해도 괜찮고 사소할수록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가성비가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소한 순간들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정말 여러 가지가 되면은 배가 되지 않을까. 네. 정말 그냥 사소한 피식하게 웃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럼요. 잠 푹 자는 거.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엄청난 그런 행운이 찾아와도 결국은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도 정말 막 엄청난 큰 상도 받아봤고 무슨 정말 제가 예상도 못했던 그런 대단한 분들만 있는 자리에도 가보고 했지만 자랑은 아닌데 네, 아닌 걸로 그랬는데 다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정말 그런 강렬한 그런 자극에 와 행복해라고 생각을 했지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정말 빈도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길게 대답하면 다음 질문들이 섭섭해하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삶의 목표요? 아직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더 가족이랑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에도 썼지만 미래 계획이 저는 언니 부부랑 같이 살기예요. 약간 동의를 구하신 건가요? 일단 얘기는 해놨어요. 선포는 했군요. 선포는 했고 이제 뭐 잘 집을 구할 때 내 건강까지 고려를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좀 가족이랑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그래서 그런 질문에 요즘 잘 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네, 약간 가족들과 좀 아까 말했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안에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근데 영현 씨의 가치관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가족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고르기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질문은 많죠. 질문은 많고 무슨 질문은 많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교환학생 시간을 잘 보냈는데 꿀팁이나 비결이 있나요? 일단 그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처음에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냐면 어떤 친구들과 놀 것이냐.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여기 그래서 친구 부류도 좀 나눠봤어요. 카테고리가 있는 건가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랑 이제 같은 학교에서 가는 교환 친구들이 있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는 교환 친구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아예 그 대학 소속인 거죠. 그러고 이제 그냥 다른 일반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은 교환 학생을 같이 온 연대생들이랑
연대생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작은 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라고 모든 분들에게 동의를 얻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그룹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도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지 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앞으로의 교환 생활을 많이 결정을 지어주는 것 같아서 꿀팁이라면 어떤 교환 생활을 보내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시고 친구 그룹을 잘 선택을 하시면은 원하시는 교환 생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저한테도 많이 적용되는 팁인 것 같은데 교환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저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편이에요. 몰랐는데 전 제가 꽤 지조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지조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변하지 않는데 생활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뭐 MBTI 같은 것도 그런 성향 같은 것도 주변 사람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지금 팀플을 같이 하고 조별 과제를 같이 하고 있는 한 학기짜리 조별 과제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I거든요. 근데 제 MBTI가 학기 초에 분명히 시작할 때 E였거든요. E 90 정도 됐는데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I로 바뀌었어요. 지금 사람들 만나는 게 이제 좀 버겁고 그냥 좀 그 인맥 풀이 좁아진 것 같고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제가 좀 관찰력이 뛰어난 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습관이나 다른 사람들의 좀 버릇 같은 거를 캐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그런 버릇들이나 습관들 중에서 닮고 싶은 게 있다. 아 이게 진짜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바로 적용을 하려고 해요. 가장 최근에 생겼던 습관 중에 하나는 군대에 있을 때 후임이었는데 형이었던 분이 있는데 항상 껌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아이디 껌, 그 바카 맛 나는 그런 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인껌 달달한 거 말고 근데 그걸 항상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들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 만날 때 들고 다니는데 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일단 줄 수가 있잖아요. 칫솔은 같이 못 쓰는데 껌은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입냄새가 날 때 그걸 꺼내서 먹으면은 이제 가까이 대화할 때 사람 입냄새가 나거나 좀 구취가 있으면은 불쾌할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좀 아니면은 어색한 상황에서 친해질 때 혹시 껌 드실래요? 이러면 친해질 수도 있고 좀 그런 다양한 이유로 껌을 항상 들고 다녀서 좀 이득을 본 게 많았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가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껌 드실래요? 끝나고 한번 껌을 들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사소한 거네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잘 둬야 된다는 게 모두한테 적용되는 말이지만 저한테는 특히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들의 좀 총집합?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래는 교환학생 시간을 잘 보내는 팁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게 됐네요. 다음 질문. 새로 배우고 싶은 취미가 있다면? 사실 교환을 가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 중에 포함이 됐는데 가서 못했어요. 뭐였냐면 이제 보드이죠.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네, 스노보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스케이트보드. 배우고 싶었는데 한번 도전을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고 내가 여기서 다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대로 배우려면 보호 장비도 해야 좀 더 마음이 이제 편하고 다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서 보호 장비 사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좀 그만 약간 좀 한번 해봤다가 안 될 것 같아라고 해서 포기를 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배워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는 이제 이동할 때 굉장히 많이 탔었거든요. 학교 캠퍼스 자체도 굉장히 평지여서 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동하는데 굉장히 용이했는데 한국에서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제가 학교에서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새천년관에서 거의 모든 수업을 듣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그러네요. 말이 안 돼요. 그 무슨 하이스쿨 드라마 같은 거에 나오는 막 미식축구부 주장처럼 막 수업 사이에 이렇게 막
건물 복도에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이럴 수 없으니까. 맞아요. 저는 인라인 스케이트. 오.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인라인을 탔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약간 타본 적이 없나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방금. 네, 저 선수 제안도 받았었어요. 오, 모르겠어요. 꽤 타셨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엄청 많은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게 저가 특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저밖에 없어서 제안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6학년 끝나고 이제 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절했었는데 진짜 진지하게 정말 지원 많이 해줄 테니까 혹시 팀으로 갈 생각 없냐? 이제 중학생 될 텐데 그러면은 여기 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하셨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그때 하셨던 그 강사님이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인라인 스케이트 좀 송도에 제가 사니까 평지잖아요. 송도도 건물사도 넓으니까 자전거를 타면 정말 좋다 보니까 뭔가 자전거 말고 좀 더 다양한 교통수단 뭐 이런 게 없을까 싶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가 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동도 되고 확실히 이제 허벅지나 이런 거에 좋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밖에서 활동하는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게 제가 이가 많이 죽고 아이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직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시도해보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상상해봤는데 모든 관심과 집중을 그러니까요. 사실 그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이제 막 좀 타네 이러면서 좀 관심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또 교환학생 질문인데 네. 교환학생 기간 중에 얻은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요?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있는 저는 주로 아까 말했던 친구 그룹 중에 주로 친하게 지냈던 그룹이 다른 나라에서 교환을 온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친하게 지냈어요. 네네. 그래서 올해 스페인에 한 달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교환에서 만난 친구의 집에서 계속 지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딜 가면 이 친구가 있고 어딜 가면 이 친구가 있고 그게 진짜 아까 말했던 여행 갈 때도 굉장히 든든하고 사실 그리고 그 스페인에 있던 친구랑 가장 친했었는데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갔다 보니까 동갑 친구를 항상 원했었어요. 약간 진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동갑인 여자인 친구를. 남자인 친구는 많아요. 이렇게 지호씨가 대표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친구를 좀 거기서 만나서 그런 점이 좀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동갑인 친구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이제 언젠가 이제 한국으로 그 친구가 오기로 하기도 했고 해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인 사람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카타루냐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본인이 이제 뭐 그거는 진짜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실 그 언어 얘기할 때 약간 현타가 왔어요. 난 스페인 친구랑 1년 넘게 거의 스페인어를 하나도 습득하지 못했다. 욕만 좀 배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질문들도 되게 많았어요. 여행을 다니면은 여행의 목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음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사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갔을 때 좀 다양한 거 못 보고 다양한 사람 못 만났더라도 음식이 맛있으면은 굉장히 그냥 여행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이랑 구미 갔을 때도 다 되게 음식이 맛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초이스가 좋았고 그리고 구미에 살던 친구 집에서 제가 지냈었는데 그 구미 토박이인 친구가 추천해주는 곱창 전골과 냉면집을 갔었는데 배고파지네요. 둘 다 너무 저희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이 질문을 대답하기 좀 안 좋은 시간이네요. 슬슬 허기가 질 시간인데 아무튼 산삼곱창이랑 냉면이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딱히 그 친구 집에서 게임하고 뭐 PC방하고 그래 거기까지 가서 PC방 갔어요. 그랬는데도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여행이었어요. 근데 음식 탓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최애 음식이 뭔가요? 너무 많아서 어려운 질문인데 좀 나라랑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일단 제가 교환 가 있을 때 한국에서 가장 먹고 싶었던 건 곱창이었어요. 이제 솔직히 LA 한인타운에 가면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LA를 그렇게 자주 가진 않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제가 외국인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그래서 곱창이 정말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선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근데 대신 이제 미국 가서 조금 맛을 들린 게 멕시칸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정말. 그리고 LA 쪽이 특별히 맛있기도 하지만 제가 시카고에도 한 달을 총 2달 정도를 살았었는데 거기서 제 인생 브리또 집을 만났어요. 그래서 치킨 파이타 아시죠? 아니요. 치킨 파이타 이제 치킨 따로 나오고 이제 뭐 그걸 혼자 싸먹는 그런 건데 아예 브리또로 만든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치킨 파이타 브리또를 만든 집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지금도 막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막 이제 미국 출국하기 전 일주일에 2-3번 연달아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가장 생각나는 2가지 음식이 곱창이랑 치킨 파이터 브리또. 그 2가지. 네, 시카고를 가신다면 꼭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카고 가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그럼요. 저는 이게 음식이라는 게 한국 같은 나라 안에서 먹은 음식이면 먹고 싶을 때 돈 써서라도 갈 수 있잖아요. 택시 타고 곱창 전골 먹고 싶다고 꿈이 갈 수 있죠. 근데 스페인을 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요르단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대체제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맛이 안 나요. 제가 막 이태원이나 뭐 이런 데서 요르단에서 먹던 슈아르마가 그리워서 먹으면 절대 그 맛 안 나죠. 맛있죠. 제가 슈아르마를 진짜 좋아하는데 요르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에 부모님을 뵈러 갔다 왔는데 요르단의 슈아르마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림이라는 슈아르마 집이 있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너무 좋아하는 걸 아셔가지고 꼭 먹고 가야 되는 걸 부모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거 안 먹어도 괜찮겠어? 이렇게 여쭤볼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집인데 진짜 별거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고기 구운 거랑 토마토, 양파, 그다음에 그냥 대충 소스 이 정도? 소스가 마늘하고 좀 그런 렌치 비슷한 그런 소스가 들어가는데 진짜 별거 안 들어가는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진짜 한 입 먹을 때마다 한숨 쉬면서 한숨 쉬면서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저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은 막 인상 찌푸려지는 거 아시죠? 뭐 화난 표정 지으면서 진짜 框框 책상 框框 맛있으면 화낸 타입. 진짜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먹을 정도로 좋아했던 또 뭐가 있을까요? 팔라펠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것 이게 같아요. 팔라펠이 이제 아랍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고기 비슷한 대용품으로 있는 음식이 팔라펠인데 이게 콩 가른 거를 튀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샌드위치에 고기 대신 저희 이제 포테이토 피자 먹듯이 좀 고기 대신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라펠 샌드위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게 또 진짜 저 먹어봤대요. 드셔봤어요? 드셔봤군요. 사이프러스에서 먹었던 것 같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드셔보셨네요. 네. 그 소울푸드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는데 소울푸드라고 하면은 저는 그 음식 왜냐하면은 좀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소울푸드로 꼽기에는 너무 좀 그 소울푸드의 그런 가치? 그쵸. 약간 좀 특별함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저는 좀 제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소울푸드를 꼽으려면 슈아르마를 꼽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림 슈아르마랑 팔라펠 샌드위치 그거를 여러 군데에서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다고 갈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칼다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칼다라는 요르단에 있는 거죠? 네. 두아르가 서클이란 뜻이거든요.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서클 한국말로도 서클 뭐지? 이 단어가 있는데 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두아르 라비아라는 곳에 제가
PC방을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때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항상 그게 국룰이었어요. PC방 갔다가 털고 그 다음에 거기 샌드위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싸서 집으로 들고 가면서 복귀하기, 이게 코스였는데 그게 제 고등학교 때 주식이었죠. 아, 음식 얘기를 11시에 너무 많이 했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좀, 녹화 시간 좀 짧아져야 될 거. 녹화 시간 짧아질 것 짧아다. 같은데. 저 막 배에서 소리 나는데 아. 들리시나요? 마이크 조금 위로. 마이크 안 들어가게. 네. 한번 조정을 지금 조금 해볼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농담.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요? 다행이네요. 좀 걱정했어요. 약간 어떡하지? 이러면서. 괜찮아요. 네. 음식 관련된 질문 되게 많고, 요건 가나 관련된 질문이네요. 네. 가나에서 보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그런 부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나에, 그러면은 요거를 대답하기 전에 가나에서의 삶을 조금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가나에서 저희가 일단 도시 근처에 살았어요. 지역에 따라 정말 극과 극이어서 도시 같은 부분들도 많고, 아니면 이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뭐 상상하시는 그 일반적인 아프리카의 모습이라고 할까, 전기 없고 뭐 약간 벽돌 흙집 약간 이런 느낌의 환경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도시 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고 거기 있는 분들에 비해서 잘 사는 편에 속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운전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게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약간 유모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 일하는 분이, 거기 계신 현지 분이 돌봐주셨으니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컸고, 학교도 이제 어릴 때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유치원 때는 현지 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1학년부터는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영국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또 이제 다양한 나라들에서 온 다른 이제 인종의 학생들도 많으니까 그냥 이렇구나라고, 사실 가나에 있다는 사실을 크게 자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크면서 중간에 한번 현지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구나 하고 다시 국제학교로 가서 졸업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저 같은 경험을 한 분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가나라는 나라도 좀 생소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privileged들 뭐라 그러죠? 특권이라고 하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정확한 말을 찾기가 좀은 어려운 것 같은데, 몰랐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한국에 와서 차도 없죠. 제가 혼자 다 알아서 찾고 걸어 다니고, 뭐 여기서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사실 돈이 엄청 많은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누리면서 좀 살았구나를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한국에 살게 되면서 지난 제 어릴 적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특히 뭐 이제 흑인들을 보시게 되면 전 너무 반갑거든요. 이제 막 가서 말 걸어보고 싶고, 그랬던 적은 많이 없습니다만 그랬던 적 많이 없지만 막 반가워요. 제 고향 사람 만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오픈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모든 그런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른들이랑 좀 대화를 하다 보면 흑인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셨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막 친구가 다 이제 가나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냥 마냥 반가움이 커서 한국에 와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좀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깨어졌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게 있었구나. 약간 그래서 좀 조심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세 가지 방금 포인트 하면서 공감했던 포인트가 첫 번째가 특혜 누렸던 거, 두 번째가 반가운 거, 세 번째가 인종차별 이었는데 첫 번째 거 설명드리자면은 요르단에 있을 때 저도 몰랐어요. 요르단도 이제 개발도상국이니까. 근데 그때 제가 월급이란다. 용돈이 한 달에 진짜 얼마였죠? 5,000원? 엄청 뭐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비교적 조금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도 좀 아껴서 쓰면은 알차게 쓸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요르단에서는. 왜냐하면 택시비가 요르단은 교통수단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서 택시 드라이버도 되게 많고 택시비가 엄청 싸요. 그래서 500원? 시작 비용이 500원? 근데 심지어 기본 비용에서 웬만하면 벗어나지가 않아요. 와. 그러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쵸. 거의 뭐 그냥 그 따릉이 타는 그런 가격이잖아요. 그러네요. 5,000원이 용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런 이제 비단 택시뿐만 아니라 이제 사는 집이라던가 이런 것도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한 편은 절대 아니었지만 저희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워낙 이제 요르단이 그 경제적 수준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특혜를 누렸다고 생각을 해요. 집도 한국 집은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요르단에 있는 집들은 진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도 엄청 넓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잠깐 한국 왔을 때 한국 너무 좋은데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뭔지 알아요. 거기 진짜 원룸 같은 데에서 네 가족이 같이 지내다가 잠깐 지내는 거니까 그러다 한국 돌아가면은 제 동생이 막 궁전 온 거 같다고. 요르단 돌아가면. 그 저희 집에 화장실이 좀 유독 많은 거긴 했는데, 그러니까 막 궁전 같은 집이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좀 특이한 구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화장실 5개였어요. 저희 집. 화장실 5개였고 좀 대칭형으로 생겼었는데 심지어 제 화장실이랑 동생 화장실이랑 약간 연결되어 있었어요. 화장실 창문이... 따로 쓰신. 그쵸. 제 화장실 따로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맞아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알 것 같아요. 살짝 더 넓은 집이었는데 만든 사람이 뭐 화장실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다 안 썼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는 이제 부모님 쓰시고 동생이랑 저랑 하나씩 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창고로 쓰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택시나 뭐 집이나 이런 특혜를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한국에 와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아랍에서 살았으니까 히잡 쓰신 분들을 보면은 물론 히잡 썼다고 다 아랍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히잡 쓴 분이 있으면 이제 가만히 들어요. 그럼 뭐 인도네시아나 이제 동남아 쪽에도 히잡을 쓰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럴 때도 있는데 아랍어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또 가만히 들어보면 아랍어도 되게 다양한데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의 아랍어가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제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 알아듣듯이 그런 식으로 들으면은 너무 반가운데 아직까지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듣는 건 되는데 말하는 거는 아직 진짜 막 떠듬떠듬 저 아랍어 해요. 막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공감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요즘 특히나 많이 대두되는 문제인데 인종차별? 한국은 다 한국인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대부분 다 똑같은 머리 색깔, 피부 색깔에 눈동자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언어를 하니까 인종차별이 뭔지 당연히 알죠. 그렇죠. 그런 말 그대로 다른 인종이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인종차별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체감할 수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 동생은 자기가 인종차별 당한 줄도 몰랐어요. 인종차별이 막 누가 때려야지 인종차별, 누가 얼굴에 대놓고 욕을 해야지 인종차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소한 인종차별 있잖아요. 뭐 차이니즈 이러면서 막 놀리거나 칭칭총 이렇게 하거나 그 정도는 그냥 장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 근데 난 인종차별은 별로 안 당했다 생각하는데 뭐 눈 찍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인종차별 안 당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동생 그게 인종차별이야. 그런 정도로 좀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조금은 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당했었거든요. 눈 찍고 뭐 동양인 뭐 재키찬 뭐 이런 거 놀리기도 하고 뭐 차이니즈 에이시아 뭐 칭칭총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되게 많이 당했었는데 한국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한국
그래서 되게 한국을 그리워했었죠. 요르단에 있을 때 진짜 한국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잖아요. 제가 그쵸. 외국인의 입장에 서봤으니까. 그랬는데 한국 분들도 무의식 중에 외국인 분들을 차별하는 게 그냥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쵸. 하시죠.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두가 그런 했었을 건 수도 아니고 네. 그냥 손가락 이렇게 질하면서 외국인이다. 오, 사실 이것도 되게 그쵸.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포인트 아웃 네.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쵸. 어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냥 다 들리게 외국인인가봐 외국인인가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뭐 흑인분들한테 뭐 흑형 이런 단어로 맞아요. 지칭하시는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느꼈을 때 요르단에 있을 때 인종차별을 당할 때마다 한국 그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생각이라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항상 조심해야겠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더 것 조심을 같아요. 해야죠. 다들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약간 그것도 약간 차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도 네, 당연히 저희가 모든 외국인들은 영어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약간 차별이 느끼신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한국 와서 좀 더 깨닫게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나에서 원래 질문이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가나에서 보낸 시간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요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세자매 얘기. 제 주변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세자매이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윤하영 씨도 세자매고요. 맞아요. 고혜리 씨도 세자매고요. 강예림 씨는 네자매고요. 근데 막 삼형제는 많이 못 봤거든요, 제가. 네. 유독 세자매, 그것도 세자매들이 엄청 많은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훈훈하게 보거든요. 저는 되게 형제들은 좀 나이가 차도 채워지지 않는 그 나이의 간격이 조금은 느껴지는데 자매들은 진짜 그냥 친구처럼 그쵸. 지내는, 특히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 것 같아서 어떤 것 같아요? 세자매로 지낸다는 게. 클 때는 너무 싫었어요. 클 때는 조금 약간 제가 중간에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첫째랑 막내랑 잘 놀아요. 약간 잘 맞고 진짜 생각하는 게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 둘 닮았어요. 그리고 저는 안 닮았다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는 성향도 이제 둘은 막 밤새 얘기하고 막 이런데 저는 약간 무조건 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클 땐 조금 이제 소외된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크고 나니까 그게 좀 없어요. 그러고 지금 열심히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 크고 나니까 일단 옷 돌려 입는 것도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3명 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면 뭔가 좀 격식을 차려야 하는 날에는 이런 스타일을 입을 수 있고 그게 정말 편해요. 물론 따로 살면은 소용이 없지만 같이 살 때는 그게 정말 도움이 너무 많이 되고요. 진짜 재밌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엄마랑 또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도 되게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요즘도 엄마를 저희 집 막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다들 언니라는 말을 은근히 잘하어요. 그래서 지지라고 쭈이라고 막 영영이라고 엄마 이름이 순정인데 순정이 이러면서 순정이 오늘 뭐 했어? 이러고 제 동생이 옷 돌려 입는 거. 맞아요. 그거 진짜 짱이에요. 맞아요. 저희 남매는 약간 불공평한 게 동생은 제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어요. 사실 남자 옷을 여자가 입는 거는 그쵸.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크게 입으면 되고 아무 티도 안 나요. 맞아요. 저는 동생 옷을 입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집이 더 크기도 하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 걸 입을 수는 있는데 큰 사람이 작은 사람 걸 입을 수 없고 그리고
동생의 모든 스타일을 제가 소화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동생은 샤랄라한 것도 입기 때문에 그럼 좀 다크한 걸 입을 때도 있지만 신발 같은 것도 지금 말 잘해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신발도 진짜 편해요. 이제 큰 언니랑 언니가 조금 더 발 사이즈가 크긴 한데 동생이랑 저는 이제 제가 235, 동생이 230을 신어요 주로. 사실상 큰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도 막 하나 있으면 둘 신고 막 그런 거 와서 굉장히 좋아요. 지금 와서는 너무 좋은데 클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젠 정말 든든하죠. 사실 오늘 팟캐스트 분량도 저희 자매들이 이제 그쵸. 댓글 지분도 제일 높으신 것 같고 그래서 든든해요. 어딜 가던 이제 사실 그래서 친구가 많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결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형제 자매 조합이 4개가 있잖아요. 그쵸. 누나 동생, 형 동생, 오빠 동생, 언니 동생 이렇게 있잖아요. 사이가 안 좋을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언니 동생이래요. 근데 사이가 좋은 경우에 친밀도가 제일 높은 것도 자매예요. 요즘 좀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사이가 안 좋으면 진짜 그냥 원수고 좋으면은 진짜 그냥 베스트 프렌드.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잘 푸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카테고리를 좀 벗어난 질문, 뭐 이제 가족이나 뭐 자매, 여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으니까 카테고리 굉장히 다양하게 물어봐 주셨는데 영현님에게 지호는? 지호는 굉장히 저 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들으셔도 돼요. 제가 말을 그때 막 생일 축하 문자로 보냈었나? 되게 질투하는 친구기도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너가 하는 게 부럽다라고 예전에 한번 보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굉장히 저는 제가 했던 일을 보시면 주목을 받지 않은 일이에요. 대부분. 저는 그런 자리가 편하지만 어쨌든 내가 수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 저는 그래서 같이 그걸 이루고 있는 아니면 하고 있는 사람들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지호 씨가 하는 건 반대로 이제 드러나는 일을 보통 하시잖아요. 완전 프런트맨이죠. 그렇죠. 그러고 잘하세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하는 걸 제가 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러운 친구기도 하지만 이제 가장 친한 친구기도 하고 저희가 1학년 때 그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상벌 바꾸자 서로.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진짜 편한 친구가 아닐까 생각해서 굉장히 소중한 친구죠. 굉장히 오래 보고 싶고 언젠가 제가 꼭 성공할 거다. 그리고 그 성공에는 내가 있을 거다. 내가 서포트를 했을 거다 분명히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교환 갔을 때도 종종 연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이 많이 됐고 예전에 이걸 지금 말을 꺼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일 이벤트로 지호 씨가 댓글 달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써주시는 거 하셨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거기서 이제 저에 대해서 쓰신 거를 제가 스샷을 해서 갖고 있어요. 와. 그래서 약간 좀 봐야 된다. 좀 내 자존감 회복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좀 꺼내보는 것들 중 하나인 거라서 귀하시죠. 사실 막 저희가 엄청 맨날 연락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어디선가 잘하고 있군. 이런 부분에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군이라고 파이팅.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응원하게 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요것도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현 씨가 더 뮤지엄 서포트에 진짜 열정적이세요. 막 게스트도 본인이 섭외해주겠다고 하고 장소도 자기가 알아봐주겠다고 하고 이분은 어때? 이분도 연락해봐 이러면서 하고 오늘 송도까지 오신 것도 그렇고 저 자료 준비해 오신 것도 그렇고 엄청 열정적이세요. 전 좀 안 보이는 곳에서 서포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런트맨 제가 다 샤라웃 해드릴게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네, 정말 맞아요. 그럼 제가 앞으로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런 영현 씨의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선행들을 제가 좀 스포트라이트를 무슨 일 있으면 와서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말해줘 이러고 저한테 맡기세요. 근데 되게 얼굴 보면서 말하기 되게 민망할 수도
민망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아무렇지 않게 잘 말씀해 주셔서 약간 그럴 나이가 된 건가? 전 기분 좋은데요 저는. 약간... 괜히 막 이렇게 이런 거 어떻게 말해요 이러면서 그러면 또 괜히 머쓱하잖아요. 그쵸, 괜히 이제... 저도 좀 그렇게 되는데 완전 앞에 계신데 근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덤덤하게 따뜻하게 잘 말해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한 3개, 한 2-3개만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좋아요. 그러면은 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라이브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녹음기에 배터리가 없어져서 제가 질문을 고민하는 와중에 배터리가 없어져서 저장이 안 됐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배터리를 갈아 끼웠는데 저장이 다행히도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은 질문을 몇 개를 더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도 조금 많이 지나기도 했고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별거 안 한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에피소드 이후로 처음으로 3번째 녹음 파일을 켰는데 네, 여기보다 더 길어지시면은 또 이야기를 너무 많이 잘라내면 또 아쉬우니까. 그렇죠. 또 사실 질문들 다시 보니까 비슷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주제들을 대부분 많이 커버한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그렇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사실 자꾸 제가 나온다고부터 이제 결정을 했을 때 말을 자꾸 있어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있어 보이게요? 있어 보이게 하고 싶어요. 내가 좀 이런 사람이다. 막 약간 그렇게 자꾸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러면은 좀 허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했는데 그냥 사실 수다 떠는 것처럼 그때 저희 만나서 한 5시간? 6시간 수다 떨었잖아요. 에피소드 5 5시간 전. 맞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좀 재밌었어요. 약간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서 너무 정말 재밌었고 이제 열혈 시청자와 서포터로서 한번 이제 나올 수 있어서 사실상 매니저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매니저시. 방학 때 더 자세하게 그래서 너무 정말 재밌었어요. 그냥 정리가 딱 재밌었다라고 되는 것 같아요. 나오시는 분들 다 약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처음에는 제 목소리 듣는 것도 제가 사실 못해요. 약간 이거 괜찮을까?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헤드폰을 썼잖아요. 더 잘 들리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잘 재밌게 놀다 가는 기분입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심지어 아침 일찍 나오면서 진짜 막 피곤하다 이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저보다도 일찍 나오셨잖아요. 제가 몰라요. 설레서 그랬는지 5시에 깼어요. 그래서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제 5시에 깨서 그냥 약간의 새우잠을 자고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피곤하지 않아서 저도 그만큼 재밌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재밌었어요. 이제 듣는 여러분의 생각은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사실은 항상 매번 팟캐스트 할 때마다 이게 정말 여간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까 장비 가져온 상자 보시면 알겠지만 맞아요. 상자가 아니죠. 저 가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무거워요. 진짜 이거 근데 사실 마이크 하나만 해도 진짜 무겁거든요. 이게 3kg는 나갈 것 같은데 설치하면서 놀랬어요. 이걸 2개를 들고 카메라 촬영해야 되니까 카메라 들어야 되죠. 녹음기 챙겨야 되죠. 컴퓨터 혹시 모르니까 컴퓨터 챙기죠. 아이패드 챙기죠. 이러니까 진짜 여간 일이 아니라서 항상 팟캐스트 갈 때마다 그래도 가야 되지요. 이 마음으로 오긴 하는데 매번 팟캐스트 할 때마다 너무 재밌고 정말 수다 떠는 말했던 것처럼 수다 떠는 기분으로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제 안에 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한테서 에너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오늘 영현 씨 워낙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더 평소보다 더 편하게
더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세요. 더 뮤지엄의 묘미는 좀 두 명이서 수다 떠는 거를 엿듣는 기분으로 청취하는 맛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막 인위적이지 않고 진짜 편하게 그냥 그런 유기적인 좀 오가닉한 그런 맛이 이제 더 뮤지엄 안의 매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정말 딱 그런 팟캐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더 뮤지엄 평소에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에피소드도 굉장히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예, 이맨. 뭐 아니면 뭐 근데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들은 즐거우니까 지금까지 듣고 계셨던 거겠죠? 그러리라고.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맞아요. 더 뮤지엄의 열혈 시청자. 그리고 좋은 것은 제 이제 이번 주 오늘 올라오죠. 이제 이제 7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가서 편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래서 그 에피소드 6, 7, 준 씨가 맞아요. 오래 6번이요. 기다리셨죠. 6 촬영을 되게 일찍 하시고 끝났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얘기해야지 저희는. 네, 얘기하죠. 뭐 맞아요. 바로 녹음 끝나고 라이브 다 시키죠. 맞아요. 네. 5 끝나고 바로 촬영하셨잖아요. 6을. 맞아요. 그쵸? 바로 다음 날에 찍어가지고 기억하시네요. 네, 그럼요. 그렇게 촬영을 몰아서 할 때가 있어요. 좀 한가할 때 많이 해놔야지 그쵸. 촬영을 해놔도 나중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제 영현 씨는 바로 다음 주에 그렇죠. 아마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제 새내기 때부터 친구였던 현영현 씨와 함께한 더 뮤지엄 에피소드 8 정말 많은 방대한 양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다 훑지는 못했고요. 역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니면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다면 제가 이 질문 준비되던 질문들이나 저런 자료 같은 것들 참고하실 수 있게 뭐 링크를 남겨놓거나 아니면 현영현 씨 인스타그램 남겨놓을 테니까 맞아요.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교환 특히 네, 교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제가 참고할 수 있게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영현 게스트와 함께한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게스트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